국내 정치 상황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고 통찰해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코너 정치 인사이트. 오늘도 정치 분석가이신 정치 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저희 이태기 의원 인터뷰하는 거 들으셨죠? 예. 제 생각에는 말씀하는 걸 쭉 들어보니까 일단은 지금 안철수계가 확실히 방향을 잡았는데 그 방향을 잡는 과정에서 독일에 있는 안철수 전 대표와의 소통이 있었던 것 같다. 있어 왔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안철수 전 대표의 얘기가 두 가지라고 전해줬어요. 이태규 의원이. 하나는 한국의 일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원론적으로 하는 얘기 같고, 두 번째 얘기가 통합정신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의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제 안철수 대표가 실제로 지금 본심이 뭔지는 지금 정확히 그 인터뷰를 봐도 전달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통합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가장 걱정하는 게 안철수 대표가 지금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지지율이 낮긴 하지만 총선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자칫해서 이 정당이 공중분해되는 일, 그건 이제 손학규 대표도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다 대표를 제표 자리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그만두면 바깥에서 워낙 끌어당기는 원심력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보수통합론도 나오고 호남정당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니까 자기가 있어야 이제 이걸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 면에서 안철수 대표도 이 당을 해체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 전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당이 쪼개지는 것만큼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통합정신을 말할 때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태규 의원이나 이제 원외위원장들이 걱정하는 거는 통합정신이라고 얘기할 때는 안철수, 유승민이 공동으로 한번 당을 이끌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실제로 합당됐을 때도 그때는 유승민과 박주선 두 분이 공동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은 카드가 안철수, 유승민이 공동 비대위원장이든 공동대표든 어쨌든 두 분이 좀 손잡고 한번 이끌어 보는 게 그래도 이 정당의 창당 정신 아니냐, 통합 정신 아니냐 이러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정면에 나설 때. 그래요?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안철수 대표 측근이라는 분들도 전달하는 거고, 오늘 이태기 의원의 인터뷰를 봐도 지금 당장 돌아오실 계획은 아니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적어도 한두 달 내에 돌아오실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유승민 의원도 지금이 등장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듯이 지금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자꾸만 통합정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손학규 대표가 두 가지 조건을 지난번에 걸었잖아요. 그것은 첫 번째, 이 당이 계속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 것은 자꾸만 누구는 개혁 보수를 해야 되겠다 얘기하고, 또 누구는 중도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또 빅텐트론 주장하는 분들은 호남까지 포함한 합리적 진보까지도 포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차제에 이게 정체성 문제를 좀 당의 노선을 좀 정리하자. 그걸 이제 바른정당 출신의 정병국 오순 의원이시죠. 그분을 통해서 이름을 혁신이라고 붙이든 뭐라고 붙이든지 간에 당이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이제 그만하고 총선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이끌고 가겠다, 우리는 어떤 정치하겠다 이런 거를 좀 하는데, 지금 바른정당하고 출신이시고 또 그쪽하고 가까우니까, 또 유승민 전 대표하고도 가까우시니까 거기서 좀 정리를 해달라. 그걸 가지고 추석 때까지 어쨌든 좀 재심을 좀 받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10%에 대해서 이태규 의원이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셨는데, 10% 가지고 어떻게 10%는 제가 보기에 여론조사 데이터를 쭉 보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을 해갖고 10%를 갤럽 기준입니다. 10%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최고로 높았던 게 9%입니다. 그거는 안철수 후보도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기도 했고, 유승민 의원이 당대표도 하기도 했고, 또 유승민 의원이 지방선거 패배 책임지고 물러나기도 했잖아요.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라는 건 9월 달까지 제3정당이 두 자리 숫자에 간다는 의미가 있고, 안철수 유승민도 못 가봤던 그 정도까지 간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지. 그리고 이제 지금 하태경 최고위원이나 많은 분들이 바깥에 있는 위원장들이
총선을 손학규 얼굴로 치를 수 없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니까 예. 손학규 대표의 답은 꼭 내 얼굴로 치르자는 거 아니다. 지금 당이 너무 지금 혼란에 빠져 있으니까 정체성 정리를 하고 예. 이까지 정비하는 거는 뭐 한시적이지만 내가 그 역할을 하고 그리고 뭐 그때 당원들이 그래도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고 그 내용에도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 뭐 네. 혁신이가 뭐 안을 만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때 뭐 내가 물러나겠다. 그 예. 거부당하면 예. 그러는 건데 지금 뭐 그 지금 물러나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얘기는 물러나면 대안이 그때부터 생길 거다. 지금 이태규 의원 그 얘기죠. 예, 예. 일단 그래서 물러나야 대안이 생긴다. 예, 이제 그래서 이것도 뭐 예. 독일 같은 내각제 국가에서는 건설적 불신임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 뭐냐 예. 무조건 사퇴하고 나면 내각제에서 혼란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임을 결정해 놓은 다음에 사퇴를 유도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도 그러면 대안이 있어서 안철수가 당장 돌아와서 당을 맡겠다는 거냐? 아니면 유승민이라도 당장 서울에 계시니까 당을 맡겠다는 거냐? 네. 아니면 두 분이 물론 한시적으로 6월 달까지만 그럼 손 대표 체제가 가고 그 다음부터는 두 분이 돌아서 맡겠다든지 예. 뭐 이런 뭐 대안을 내놓지 않고 무조건 물러나라 예. 하는 거는 조금 손 대표에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이렇게 짚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까 제가 방송 시작할 때 그 각 당 이 바른미래당 내부에 개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유승민을 중심으로 한 바른정당계가 있고요. 두 번째가 국민의당계 중에서 호남계. 세 번째가 방금 이제 인터뷰한 이태규 의원을 포함한 안철수계 이렇게 있잖아요. 이 그 세 개파의 어떤 속내랄까? 앞으로 그리고 있는 그림 이걸 좀 저희가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그 뭐 예. 그 제가 속내까지는 잘 모르겠고 예. 일단 그 이 바른미래당 안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제3지대의 그 미래 예. 좀씩 다 다른 것 같아요. 예. 손학규 대표는 네. 이른바 이제 빅텐트론을 그 전부터도 주장을 하셨어요. 네. 빅텐트론이라는 건 손학규 대표는 이 세 개파에 속해 있는 분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냥 근데 이제 독자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빅텐트라는 거는 보수부터 진보까지 음. 호남부터 영남까지 네. 양극단의 세력을 뺀 분들은 다 합치자.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빼고 나머지 다 합치자.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본인이 통합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내가 예. 통합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사람이다. 심지어 2011년에 당 대표일 때 그때 민주당 당대표 때 2011년 4월달에 그 예. 분당에서 강재섭 후보를 꺾고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때 뭐 야권 대권 후보 1위까지 했던 분이에요. 예. 그리고 바깥에 그때 혁신과 통합 좀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네. 이해찬 총리 이런 분들 다 당 밖에 있을 뿐인데 예. 당내에서 그때 굉장히 반발이 심했거든요. 그분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예. 그럼 뭐 친노 반노 이게 굉장히 오랜 역사적인 그렇습니다. 적이 있으니까. 예. 근데 그 손학규 대표가 어쨌든 그 결단해서 그 문을 열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통합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 이게 빅텐트로 다 양극단을 극복하려면 조금의 생각의 차이를 좀 조금 그 줄여서 극복하고 예. 하자. 이런 이게 이제 손학규 대표의 입장. 입장이죠. 예. 뭐 유승민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유승민계는 있을까요? 예. 그 자유한국당 보수를 대체하려는 정당, 그러니까 개혁 보수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 자유한국당 그 전에 뭐 새누리당일 때 나왔지만 지금 돌아갈 명분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교안 대표 체제가 점점 이 유승민 예. 의원 입장에서 보면 더 이제 퇴행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좀 우경화되고 있으니까 점점 예. 돌아갈 명분이 지금 없는 그렇죠. 상태고. 개혁 보수를 주창하는 유승민 보수 통합론은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예.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다 돌아가봐야 바른미래당에서 바른정당계가 나가면 그건 탈당 아닙니까?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면 복당일 거예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네. 그러나 유승민 의원이 나가면 그건 바른미래당에서 분당이 되는 것이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보수 통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상징적인 인물이죠. 예.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안철수와 유승민하고 두 분이 네. 합친 정당이니까 바른미래당은 예. 그런 상징적인 건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분이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럼 두 번째 그러면 돌아가지 않으면 예. 나가서 개혁적 보수 정당을 만들면 돼요. 바른미래당 이 깨고 안에서 나가서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거 가장 선명하죠. 왜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럼 안철수 대표의 고민도 그렇고 유승민 의원도 이건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어요. 예. 거대 양당이 있는데 네, 예. 뭐 정의당도 있지만 예. 가운데서 뭐 제3정당을 하려고 하는데 안철수당 따로 있고 유승민당 따로 있고 예. 이래 갖고는 안 될 거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해봤고.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전 대표도 예. 통합정신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고 네.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바른정당계도 탈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럼 남는 방법은 뭐냐?
이 안에 있는 바른미래당 안에서 예. 바른미래당을 좀 자기들이 원하는 중도 보수 정당 정도로 만들고 싶은 게 이분들 뜻이고 이거는 안철수에게도 유승민이 필요하고 유승민에게도 안철수가 필요해서 예. 이게 뭐 적대적 예. 공생관계는 아니지만 예. 서로 필요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호남계와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는 특히 호남에 대해서는 약간 안철수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가 약간 좀 경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플랜에 혹시 이제 가장 손학규 걸림돌이 대표가 되는 게, 예. 걸림돌 아닌가 거기다가 무슨 뭘 꾸미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거 같고 손학규 예. 대표는 전혀 그런 거 아니다. 나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빅텐트를 하는 게 내가 지금 중도 개혁 정당을 만드는 게 꿈이고 그렇게 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 좀 시간을 달라 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국민의당 호남계 지금 손학규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의당 호남계의 속내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예. 말은 이제 박주선 의원도 빅텐트로는 얘기했지만 손학규 대표 의견에 동의하는 것처럼 얘기를 그렇게 하고 얘기했지만 있는데. 예. 그 전에 민주평화당 분들은 사실은 이제 호남을 중심으로 예. 한번 당을 만들고 뭐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뭐 안철수 대표 안 와도 좋다 같이자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은 2016년에 예. 호남에서 국민의당 바람을 경험했잖아요. 지지율이 낮았지만 갑자기 폭발하는 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예. 그건 잘만 흐름이면 맞으면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바른정당 출신들은 사실 정당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인 정당에서 선거를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1당 아니면 2당에서만 선거를 해봤기 때문에 지금 5% 6% 정당 갖고 선거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 갑자기 폭발할 수 있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하.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정리를 해보면 유승민계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 국민의당에서도 안철수계는 약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3지대를 그것도 전 잘 지켜야 모른다고 된다. 봅니다. 예. 그 부분에서 제3지대를 지키고 이 당을 깨지 말고 하여튼 버텨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일치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국민의당 호남계는 호남 정당으로 좀 회귀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니까 왜 두 개파는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고 왜 한 개파는 손학규 대표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지 그게 좀 일목요연하게 보이는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게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총선인데 짧게 저희가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의 어떤 모습을 좀 들여다보면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240석 목표로 하겠다라고 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주말에 있었던 장외 집회에서 굉장히 막 이런 발언을 내세웠어요. 거친 발언들을 내세웠어요. 자, 시간이 뭐 굉장히 짧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움직임은? 그러니까 뭐 민주당은 어쨌든 지금 뭐 240석, 260석 이런 얘기는 뭐 덕담 차원에서 한 것 같고요. 큰 의미를 뭐 부여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자유한국당이 민주당과 맞서서 보수 통합을 하려고 뭐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보수 통합을 위한 노력들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 상징적으로 보는 유승민 전 의원이 돌아오지 않으면 보수 통합이 아닌데 그 얘기를 지금 뭐 못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상태로 분열돼 있으면은 그렇게 전망이 좋지 않고요. 지금은 뭐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양 당을 뺀 나머지 제3 세력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최근 몇 년간 굉장히 에너지가 폭발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른미래당이 모였으면 같은 걸 이야기해야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이는가 같은 걸 얘기해야지. 왜 우리가 뭐가 다르냐를 얘기하는 거는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분석가이신 정치 컨설팅 그룹 민해 박성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